지휘 어때요? 저 연예인 된 뭔가 대우받는 그런 기분이 확 드네요, 들어오자마자. 일단 외모는 연예인급이라고 자부하고 계시잖아요. 아직 못 떠서 그렇지. 오늘은 저희가 종목을 바꿔서 벤을 보러 왔습니다. 어떤 차죠? 네, 벤츠인데 왜 YG 오토라고 써져 있나요? 그렇죠. 저기 벤츠로그랑 네. YG 오토랑 같이 있어요. 네. YG 오토가 어떤 곳이냐면 바로 메르세데스 벤츠의 공식 바디빌더입니다. 아, 바디빌더가 이 바디빌더인가요? 아, 종이 저보다 크시네요. 벤츠의 벤 이름이 스프린터잖아요. 이 스프린터를 가지고 YG 오토가 다양한 모델들을 꾸며낸다고 하는데 어떤 모델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보고! 이렇게 걸을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잘 맞는데 오도방정도 내가 제일 많이 떠는 것 같아. 들어가시죠. 네. 어서 오십시오. 자, 1층에 보시면 차가 지금 4대가 전시가 되어 있어요. 지금 YG 오토에서 만드는 스프린터는 총 2가지 트림이죠. 크게 나누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유로 코치가 있고요. 왼쪽에 유로 코치는 기본 트림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유로 스타도 있습니다. 유로 스타는 유로 코치보다 조금 럭셔리하게 꾸민 그런 모델이죠. 유로 코치를 먼저 만나보도록 할까요? 자, 얼굴을 보시면 전형적인 벤츠 얼굴이죠. 대형 라디에이터 그릴과 큰 삼각별 그릴. 조금 아쉬운 건 이제 벌브 타입이 아직까지 쓰이고 있다는 거. LED 주간주행 등은 물론 들어갑니다. 그리고 얘는 지금 기본형 트림이기 때문에 범퍼가 그냥 검정색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네. 조금 이따 만나볼 유로스타 모델들은 차체 색깔로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얘는 이제 주차 같은 거 하다가 좀 긁으면 툴툴 털고 그냥 가시면 되는데 저런 거 이제 딱 긁으면 내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소재죠. 멋있긴 하지만. 그리고 차체 크기가 제가 옆에 서볼게요. 제 키가 173이거든요. 지금 이게 키의 차 크기가 몇이죠? 2340이라고 나와요. 이 차를 구입하신 모델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지하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느냐. 네. 현행 법규상 우리나라의 지하주차장 그 높이 제한이 2.3m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가 2340이니까 간당간당 하잖아요. 그리고 건물을 지을 때 조금 더 높게 짓기 때문에 대부분은 들어가실 수 있다고 해요. 다만 지은 지 오래된 건물들은 밖에다 세워주셔야 되겠죠. 앞으로 짓는 건물들은 지하주차장의 높이를 최소 2.7m 이상으로 하게 만들겠다. 이런 데 같은 경우에도 들어가는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 없겠네요? 새 건물들은 그냥 쑥 들어가시면 돼요. 네. 들어가다가 저 안테나가 맨 앞에 있기 때문에 그냥 툭 친다 그러면은 센서 달아놓으면 좋겠어요. 귀를 센서로 쓰셔야 돼요. 아. 저기 이제 툭 걸리는 소리가 나면 후진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기능은 아직 없는 거죠? 당연히 없죠. 네. 자, 그리고 사이드미러가 제 얼굴만한 게 크게 달려있는데 진짜 크네요. 예? 얼굴만한 거면 아, 작다고 말씀드리려고 자, 했거든요. 실제로 얼굴 크기 비교를 위해서 자, 본인도 한번 대보시죠. 네, 별 차이가 없는 거죠. 차 크기가 있는 만큼 사이드미러도 엄청 크잖아요. 근데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고리가 있어요. 볼록 튀어나와 있죠? 이거는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비단 지금 스프린터뿐만 아니고 승용차들도 사이드미러 아래쪽에 보시면 그냥 사이드미러 이렇게 띄 있고 이 아래쪽에 돌기가 이렇게 살짝 있거든요. 지금 얘처럼 해치백 모델들이 고속으로 달리다 보면 뒤에 와류가 생겨서 가장 빨리 더러워지는 게 뒷면이에요. 얘도 똑같이 해치백처럼 뚝 끊기잖아요. 그러면 공기가 이렇게 와서 여기서 소용돌이 치면서 더러운 오염물질들을 여기에 다 붙여요. 사이드미러 맨날 봐야 되는데 여기 더러워지면 안 되잖아요. 그걸 막아주는 용도가 아닌가. 차체가 굉장히 길거든요? 예. 근데 제가 이종 보통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데 운전 혹시 가능할까요? 이종 보통인데 카레를 입사한 거예요? 빨리 1종 보통으로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는데? 출해라. 아, 그쵸. 이 차를 따는 거 대형 박스다, 대형. 길이가 5,926mm입니다. 그리고 여기 중앙부터 저쪽 뒷바퀴 중앙까지의 거리가 3,665예요. 모닝의 전체 길이보다도 긴 겁니다. 여기 중앙에서 뒷바퀴 중앙 사이에 모닝이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거죠. YG 오토에서 홍대고 있는 스프린터는 전부 11인승이에요. 아까 이종 보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종 보통은 10인승까지만 볼 수 있어요. 저는 여기 운전대를 못 잡겠네요? 잡을 수만 있습니다. 아, 잠깐만. 네. 운전석을 한번 열어볼까요? 네. 자, 운전석을 보시면 실내는 사실 그렇게 고급스럽진 않죠. 상용 모델 스프린터의 기본적인 트림을 다 가지고 있어요. 플라스틱을 만져보시면 벤츠라고 해서 기대할 만한 막 쿠션감이 있고 고급 소재가 쓰여 있고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상용 라인업, 승용 라인업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모델을 만들 때는 애초부터 소재 자체를 다른 걸 쓰고요. 개발 방향 자체도 다릅니다. 그래서 카니발하고 스타렉스 두 가지만 보더라도 카니발은 승용 쪽이고요. 스타렉스는 상용 쪽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용도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이런데 만져보시면 아, 개발 자체부터 얘는 상용용으로 만들었고 얘는
승용용으로 만들었구나 이런 게 소재나 만듦새 이런 데서 정말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다른 브랜드에서 나오는 똑같은 상용 모델들을 이렇게 만져봤을 때는 이런 플라스틱 단차 이런 거 있죠. 상용이어서 그런지 정말 돈을 벌고 도구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은 걸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막 거칠거칠하고 그 플라스틱 금형 그 모서리 있잖아요. 만듦새가 좀 허술하다는 걸 많이 느끼실 수 있는데 얘는 같은 상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져보시면 되게 매끄러워요. 뭐 손 댈 것 같은 거친 부분 없고요. 그래서 벤츠는 벤츠구나 이런 거를 또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 어디까지 열리는 거야? 지금 어디까지 열리냐고 하신 게 왜 그러냐면 문이 한참 일어나잖아요. 느려서가 아니고 문이 길어서예요. 그러니까 모닝이 한 대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문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휠베이스의 대부분을 지금 문 가운데 문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요 문 사이로 스마트 들어갈 것 같은데요. 이 문이 길면 장점이 이런 차를 타시는 분들 중에 연로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타야 되는데 이만 문이 좁으면 이분은 혼자 못 타고 저 혼자 여기서부터는 궁뎅이를 밀어줘야 잘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이 길면 여기 위에까지 같이 부침을 해줄 수 있는 거죠. 네. 발판이 지금 보시면 문의 길이만큼이나 발판도 엄청나게 길어요. 250kg이라고 써있죠. 만약에 성인 남성 80kg이라고 치고 네. 3명이 여기 올라가도 동시에. 견딜 수 있는 거거든요. YG 호텔에서 단 건 아니고 이 벤츠 순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닫히잖아요, 문이. 아, 그 안쪽에 버튼이 있나 보네요. 네. 자, 그리고 네. 이 차를 세우실 때 보도블럭 쪽에 바짝 붙여서 주차를 하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차를 타려고 하는 사람이 보도블럭과 차 사이에 발을 이렇게 대고 있다고 쳐요. 차길에 내려가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문이 열리면 봐봐요. 보셨죠? 그래서 실제로 외국에서는 도로에 발을 대고 있는 사람이 여기 서 있을 때 이게 나오면서 중간에 발이 얘랑 보도블럭 사이에 끼는 거죠. 그래서 부상을 입는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센서가 달려 있습니다. 이 노란 띠에. 이거 나오다가 발에 닿으면 바로 멈추는 거죠. 또 센서가 있죠. 바로 여기 이 부분에 센서가 있는데요. 문 한번 닫아볼까요? 자, 닫을 때 갑자기 누가 이렇게 뭘 꺼낸다거나 해서 이렇게 딱 닿으면 이렇게 다시 열린다는 거. 여기에도 센서가 받침에 있듯이 이쪽에도 같이 있다는 거. 이런 이 고무띠가 센서인데 흔히 SUV 뒤에 해치도어에도 똑같이 달려있는 그 센서입니다. 이렇게 말랑말랑하죠? 닫으실 때는 이렇게 하셔도 닫히고요. 여기도 버튼 있죠? 이걸 누르시면 열다 닫혔다 하실 수 있고 이걸 누르셔도 열고 닫고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시동거는 네. 것 같이 생긴 그 열쇠 구멍이 하나 있죠. 이게 차가 방전이 됐거나 유사시에 여기다 열쇠를 넣고 돌리시면 수동으로도 문을 여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문을 여실 수가 있는 거죠. 네. 문은 정말 넓어요. 제가 차를 이렇게 해보면 이 정도. 이게 사람 키라던데. 윙스팬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이쪽 한번 볼까요? 네. 열어보겠습니다. 지금 기본 상태에서는 딱 90도로 열리고요. 얘를 빼시면 더 여실 수가 있습니다. 이 얘에 따라서. 힌지를. 예.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그냥 이 정도만 열고 쓰시고 네. 넓게 열어놓고 짐을 실으시고 싶다 그러면 이걸 빼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힌지 관절이 하나예요. 관절이 하나, 두 개 들어가 있어가지고 270도로 열리는 모델들도 있긴 합니다. 네. 스프린터 말고 다른 브랜드의. 네. 골프백을 몇 개까지 실을 수 있을까요? 하나, 둘, 셋, 넷. 4개 정도는 충분히 넣고요. 6개까지도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면. 넣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볼트를 4개 풀으시면 의자를 돌려서 끼우실 수도 있고요. 앞뒤로 간격도 원하는 대로 조절을 할 수도 있겠죠. 금속으로 뭔가 마감재가 있는데 여기는 옵션에 따라서 옷걸이를 장착하실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도 이제 옵션을 달아가지고 망사를 해서 이렇게 골프백을 넣어둘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보스턴백 같은 거. 네. 운전석까지는 이제 방금 보여드렸던 모델이랑 똑같이 생겼고요. 뒤쪽에 시트가 좀 다르죠. 아까는 조금 더 뭔가 있어 보이는 훨씬 더 두껍고 고급스러운 의자가 달려있었는데 얘는 약간 그 비행기 의자 같은 그런 시트가 달려있죠. 네. 지금 이 의자도 빼서 이쪽에다 다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다실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3열 구성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네요. 그렇죠. 지금 이 뒤로 달려 나오는 시트는 전부 YG 오토에서 자체 제작을 한 시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의자는 다른 바디빌드에서도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고 해요. 이 의자를 제외한 다른 의자들은 YG 오토 자체 의자라고 합니다. 아하. 직접 설계를 해가지고 네네. 주문 제작했고요. 안전 테스트를 다 거쳐야 되거든요. 엄청 많이 쓰셨다고. 지금 가죽은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시트는 물론이고 얘도 그렇고 전부 천연 가죽이 쓰였다고 합니다. 등받이를 이게 기본이고 눕히시면
이 정도가 눕혀지네요. 이코노미 좌석보다 낫네요, 항공기에. 지윤 씨가 한번 앉아볼까요, 저기? 무릎도 네. 이 정도 거리가 그래도 있고. 공간은 이제 원하는 대로 왔다 갔다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차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바닥재인데요. 이거 진짜 남은 거예요? 아니요. 그 자동차 내장재로 흔히 쓰이는 마감재라고 하는데 이건 프랑스산이고요. 네. 저쪽에서 보여드릴 거는 네덜란드산이라고 하는데 그건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일단 구조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그러니까 얘가 YG 오토에서 차를 받으실 때 차가 다 있고 겉모습은 그대로고요. 운전석만 있는 상태, 뒤엔 아무것도 없는 벤 상태로 차를 받아요. 벤 상태로 차를 받으면 마감재가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뭐 구조 강성을 위한 이런 게 있고요. 마감재가 이렇게 띡 생겼어요. 그러면 이걸 다 뜯어내고 원래 있던 요 소재 밑에다가 3mm 두께의 철판을 댄다고요. 철판 밑에는 방음재를 넣고요. 요게 방음재, 철판, 그 다음에 마감재. 그러니까 요렇게 들어가는 거죠. 마감재 위에다가 지금 보시는 최종 마감재를 하나 더 덧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순정 상태고 지금 이게 YG 오토인 거예요. 3mm 두께의 철판을 왜 대냐면 의자를 이렇게 달았을 때 튼튼히 고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그냥 의자를 달면 사고가 났을 때 의자를 제대로 지탱을 못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철판을 댄다고 합니다. 이 철판이 상당히 무겁거든요. 지윤 씨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 철판을 그냥 대면 이게 너무 무거워지기 때문에 중간중간 구멍을 뚫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구조 강성을 위해서 철판도 대졌고 또 이 흡음재도 넣고 맨 위에는 마감재를 덧대는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뭔가 든든하죠? 더 좋은 모델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죠. 유로스타. 유로스타. 지금까지는 유로 코치였고 조금 더 상위 트린 유로스타로 넘어가 볼까요? 네. 예. 어떤 모델이죠, 이 모델은? 얘는 이제 유로스타 스탠다드죠. 겉모습에서 딱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범퍼가 그냥 생 플라스틱에서 차체 컬러로 바뀌었죠. 그리고 헤드램프나 뭐 다른 데는 다 똑같고요. 그리고 휠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얘가 여기 보이죠? 16인치 휠 들어가 있었는데 방금까지는 그냥 스틸 휠에 휠 커버가 들어 있었던 반면에 얘는 알로이 휠로 변경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내장재를 한번 볼까요? 지금 어때요? 저 연예인 된 뭔가 대우받는 그런 기분이 확 드네요, 들어오자마자. 일단 외모는 연예인급이라고 자부하고 계시잖아요. 아직 못 떠서 그렇지. 아, 왜 부끄러워하세요? 평소에 말하고 다니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 내장재가 방금 거랑은 확연히 다르네요. 그쵸. 일단 천장 마감재가 알칸타라가 쓰였고요. 또 그리고 바닥도 다르고 시트도 다르고 다 다르네. 이 시트가 만져보시면 방금 거도 천연 가죽이긴 했습니다만 훨씬 더 부드럽거든요. 이게 S클래스에 들어가는 가죽이랑 똑같은 가죽이라고 합니다. 촉촉하죠 벌써 느낌이. 가죽도 급이 되게 많거든요. 뭐 나파도 있고 땜이 안 일린 가죽도 있고 레자도 있고. 그죠? 레자. 아까 이제 운전석에 들어갔던 게 레자 가죽이었고요. 인조 가죽. 그리고 뒷좌석 여기서부터 뒤로는 다 천연 가죽입니다. 얘는 그 중에서도 S클래스랑 동일한 가죽이 있어요. 헤드레스트에 무슨 기능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자기 머리에 맞춰서 이렇게 딱 고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잘 때도 이렇게 좀 편안하게. 침을 좀 덜 흘리면서 잘 수 있겠네요. 침 흘리셨어요 방금? 땀 흘린 거예요. 땀. 진짜? 땀이죠? 다이아몬드 스티칭 처리도 돼서 상당히 고급스럽고 이 벤츠 로고도 오바로크가 쳐져 있네요. 저 통풍 기능이나 이런 거는 없죠?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통풍 기능도 있고 열선도 들어가 있고 메모리 기능도 있고 다 있어요. 네. 아, 그래서 그리고 여기 지금- 가공이 뚫려 있군요. 네. 아까 보여드렸던 유로 코치 모델 같은 경우에는 발받침이 없었거든요. 네. 하지만 얘는 발받침이 이렇게 튀어나오고요. 지금 나오나? 발받침이 이렇게 나오죠. 최상위 트림이죠. 유로스타 VIP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쭉 이게 나온 다음에 종아리 받침 밑으로 발받침까지 또 한 번 나옵니다. 코치는 일단 코치는 없어요. 아예 없고 유로스타는 종아리 받침. 종아리 받침. 그다음에 유로스타 VIP는 발받침까지. 그런 식으로 등급이 나눠져 있고요. 바닥재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얘는 네덜란드산이 쓰여 있고요. 실제로 요트에 쓰이는 마감재래요. 실제로 나무는 아니고 나무 문인데 실제로 나무를 쓰면 변형이 되죠. 그쵸. 고급스럽긴 하지만 자동차라는 게 정말 더운 나라, 엄청 추운 나라, 다양한 환경을 달려야 되잖아요. 그거를 몇 년 동안 운영을 하다 보면 이게 뒤틀리고 찌그덕거리고 되게 좀 내구성에 문제가 있는데 이런 소재 같은 경우에는 나무 무늬를 내면서도 내구성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요트에서 쓰일 정도면 방수 기능. 그렇죠. 또 이런 차들 레저용으로도 또 쓰실 수가 있을 텐데 젖은 발로 이렇게 여러 번 밟고 마르고 했을 때 갑자기 왜 조명을 이렇게 끄셨어요? 이걸 보여드리려고요. 제가 분위기를 한번 또 잡아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리모컨으로 참 분위기를 좀 바꿀 수 있는데요. 1번을 누르면 가운데를 이렇게 밝게 우와. 할 수도 있고 되게 밝아지네. 아니면 어둡게? 분위기 잡을 때? 아니 잘 때.
2번을 누르면 이렇게 굉장히 많은 색깔이 있는데 이게 색상이 채도를 이렇게 변경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색상을 이렇게 연출할 수가 있어요. 내가 돌리면 돼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아 여기 색깔 바뀌네. 비디오 테이프 있을 때 네. 그 조그 셔틀 아세요? 나이가 어려서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것도 이렇게 밝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둡게. 색깔을. 여러 가지 색깔을. 얘는 색깔 안 바뀌죠? 네, 그거는 색깔 안 바뀌어요. 그리고 이제 3번 누르시면 여기 측면. 네, 측면도 이렇게 밝기 조절 가능하거든요. 아 그러네. 저 그래서- 뒤에까지 다 들어가 있네요. 네, 앰비언트 끝까지 라이트가. 다 들어가 있고 리모컨으로 이렇게 끄면 아예 다 꺼지기도 하고. 자, AV 시스템이 등장을 하는데 크기가 23인치고요. 저 앞쪽에 운전석 쪽에 보시면 모니터가 있는데 걔가 여기에도 똑같이 미러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을 하실 때는 앞쪽에 내비를 띄워놓으시고 뒤쪽에는 보고 싶은 동영상을 틀어놓고 감상하실 수가 있죠. 스카이라이프를 기본으로 장착을 하시면 이 천장에 접시 안테나가 달리잖아요. 네. 걔는 이제 위성 신호를 받아서 스카이라이프를 즐기실 수 있는 거고 네. 나는 굳이 위성 신호 필요 없다 그러면은 천장에 달리는 거 없이 LTE로만 스카이라이프를 즐기시면 되는 거죠. LTE로 하면은 그 터널 같은 데 들어갔을 때 방송 안 끊기겠네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게 색깔이 계속 바뀌는데 이것도 기능이 있는 거군요. 예, 네, 관광버스 리모컨에서. 모드가 있거든요. 아, 이번에는 가장 최상위 트림이죠. 유로스타 VIP를 만나러 가보요 네. 아 맞다. 제가 빠뜨린 게 하나 있어요. 따라따라따. 리모컨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VB 에어 서스펜션이라고 써있죠. 그 구름 위를 떠다닌다는 그 에어 서스펜션? 어디서 나온 거? 990만 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스카이라이프는 110만 원이고요. 네. 그래서 990만 원을 선택을 하시면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네. 구름 위를 떠가는 듯한 승차감을 즐기실 수가 있는데 이 VB 서스펜션은 지금 벤츠뿐만 아니고 다양한 글로벌 브랜드의 에어 서스펜션을 납품하는 그런 되게 유명한 업체라고 해요. 이게 그 차고 높이도 조절이 되고 감세력도 조절이 되나요? 그렇죠. 제가 밑에 바닥에 보면 네 기존에 여기 판스프링도 여기 달려 있고요. 이만한 그 고무 튜브 있죠. 네. 그 에어 서스펜션이 보여요. 보온병 같이 생긴 거. 그렇죠. 네. 엄청 큰 한 두께가 이 정도 되는. 네. 만약 이걸 선택을 안 하시면 그냥 판스프링이 들어가는데 요걸 다시면 이제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고 승차감이 훨씬 더 좋아지겠죠. 네. 그래서 전시장에 저 밖에 출구에 보면 이게 좀 울퉁불퉁한 그 돌길이 있거든요. 거기 나갈 때부터 일단 승차감이 벌써 달라진다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승차감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필수적으로 선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에어 서스펜션 우리가 이제 다양한 네. 시승차를 몰아봤지만 네. 에어 서스펜션이 있는 차와 없는 차의 승차감 차이가 네. 엄청나게 크거든요. 네. 판스프링과 에어 서스펜션의 조합이 상당히 정말 그 기술적인 특징으로만 놓고 보면 승차감의 그런 그 결과물이 네. 극과 극이죠 거의. 그쵸. 스프린터의 끝판왕 유로스타 VIP를 만나러 가볼까요? 네. 아 얘는 또 금색으로 꾸몄네요. 여기 보시면 VIP만의 특징이 있어요. AMG를 닮은 배기구 팁이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배기구는 없습니다. 얘도 그냥 모양이고요. 실제 배기구는 전기자동차인가? 저기 중간에 끝나요. 아. 바깥에 어디로 사방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그냥 네. 중간에 있습니다. 바닥 보고. 네. 그래서 제가 못 찾았네요. 되게 유용하시네요 오늘. 여기 위에 카메라가 엄청 크네요. 그렇죠. 후방 카메라. 사진 한번 찍으세요. 이렇게. 셀카. YG 오토에서 따로 장착을 하신 부품입니다. 660만 원을 추가하시면 이 브라보스 휠을 끼실 수가 있는데 다른 차들은 다 16인치였잖아요. 얘는 지금 18인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딨냐? 여기 브라보스라고 써있죠. 덩치가 있기 때문에 18인치 휠을 껴도 전혀 커 보이지 않아요. 그냥 오히려 18인치가 제 짝인 것 같은 느낌이 더 들거든요. 또 여기도 보시면 지금까지 봤던 모델에는 없던 바디킷이 달려있죠. 여기 뒤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앞쪽에도 달려있는데 바디킷은 옵션 가격이 770만 원입니다. 금형을 뜨는데 상당히 고가거든요. 이것도 YG 오토에서 따로 제작을 하셨다고 해요. 노면에 좀 더 딱 붙어있는 느낌을 잘 전해주죠? 네. 이거 요즘 스모차에도 그렇죠. 그런 거 아니에요? 요런 딱 비슷한 느낌이 어디 들어가 있냐면 벨로스터 N에 딱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벨로스터 N도 여기 이렇게 분기 들어가 있고 딱 비슷한 모양으로 범퍼가 되어 있죠. 이 VIP만의 정말 특징은 실내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실내를 해볼까요? 네. 일반적인 SUV보다도 훨씬 더 높은 느낌이 딱 나고요. 일단 지금까지 탔던 스프린터보다는 네. 내장재가 훨씬 더 고급스럽습니다. 이런 데 보시면 전부 가죽이고요. 방금 저희가 봤던 유로스타는 여기가 알칸타라로 되어 있었는데 얘는 그냥 가죽으로 둘러버렸네요. 그리고 눌러보시면 쿠션감도 있죠. 네. 이런 게 다 돈이에요, 돈. 이런 거 다 수제작으로 바늘. 이것도 선바이저도 전부 바늘. 야 되게 크네. 네. 거울은 없군요. 그렇네요. 와, 엄청 크다. 이거 테이블로 써도 되겠는데? 띄어서.
와, 그리고 이 쿠션만 보세요. 말랑말랑한 게 되게 엄청 고급스럽네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저희가 만나봤던 스프린터는 운전석을 그냥 기본형 의자로 썼었잖아요. 근데 얘는 운전석까지도 이 YG오토에서 특별하게 제작한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트림에서도 돈만 내시면 얘를 다실 수가 있는데 이 VIP 트림은 얘가 기본이에요. 그리고 통풍 열선 기능도 있나요? 열선만 있네. 아, 열선만 있나요? 네, 아래쪽 보시면 이런 데도 전부 가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 다 가죽이에요. 바늘땀 보이시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스프린터의 내장재를 다 뜯어내고 가죽으로 처발처발한 게 다 보여요. 네. 자, 조수석은 어떻습니까? 좀 밑을 내려다보는 느낌이 아주 좋은가요? 네, 위에서 일단 시야 확보가 네. 완벽한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아래 소화기도 있어요. 소화기는 다 있었죠. 요즘은 아니고 원래는 자동차가 불나기가 쉬운 물건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소화기를 원래는 갖고 다녀야 되는데 네. 안 넣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그래도 좀 눈에 보이는 곳에 있어서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우씨, 거기 네. 수납 공간은 어떻게? 수납 공간은 여기는 뭐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고, 이렇게 열어보시면 네, 이렇게 넓게 뭐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여기 아래쪽으로도 수납 공간은 다 있어서 수납 공간 또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도 제가 방금 탔던 스프린터는 그냥 플라스틱이었었거든요. 근데 얘는 스티어링 휠도 가죽으로 감싸놨거든요. 여기 보시면 그 증기 모양 지렁이 3마리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네. 무시동 무시동 히터라고 해요. 그래서 겨울철에 엄청 추운 날 시동을 끄셔도 2시간까지 실내를 따뜻하게 유지하실 수가 있다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270만원? 그 정도 나가는 원래 옵션인데 YG오토의 스프린터는 이걸 기본 장착하셨다고 자랑을 하셨습니다. 계기판을 보시면 180까지 써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승합차의 경우에 고속도로에서 110까지밖에 못 달리죠. 지금 제원을 말씀드리면 3리터 V6 디젤 엔진이 들어가 있고요. 메르세데스 벤츠 S350D에 들어간 엔진이랑 동일한 엔진인데 튜닝을 달리해서 최고 출력이 190마력, 최대 토크가 44.8kgm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변속기는 지금 7G 트로닉, 벤츠 여러 모델들에 쓰이는 변속기죠. 7G 트로닉이 들어가 있습니다. 벤츠에서 되게 특별한 구성은 아니고 그냥 기본적인 변속기예요. 안전에 관련된 버튼도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있는데 얘는 사각지대 경고 장치겠죠? 차선 해탈 경고, 추돌 경고 이런 장치들이 지금 YG오토에서 꾸민 스프린터는 기본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주차 브레이크는 여기 이렇게 생겨있어요. 뒷좌석 공간을 위한 공조장치 스위치입니다. 얘는 YG오토에서 따로 장착을 하신 거고요. 이거는 운전석 쪽이고, 이거는 뭔지 아십니까? 이거 메모지 같은 거 이렇게 딱 걸어놓는 거예요. 아, 클립. 마누라 사진 걸어놔야겠네. 아, 예. 그리고 요거 AV 시스템도 YG오토에서 장착을 한 거고, 한번 켜봐 주실래요? 안드로이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네요. 10.2인치? 예. 그리고 여기 수납 공간 여기도 숨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써도 될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 상당히 넓어요. 그리고 아래쪽에도 고무 받침이 다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번엔 뒷자리로 가보죠. 네. 뒷자리는 그냥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공간이 넓어서. 예. 자, 왜 VIP라는 이름이 붙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뭐가 아까는 없었던 게 있네요. 네, 이쪽 보시면 이거는 냉온 컵홀더고요.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핸드폰 아, 충전이 냉온 기능이 있는 네, 컵홀더요? 냉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핸드폰 충전을 할 수 있는데, 제 핸드폰 아이폰인데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고 표시가 나오는 것 같죠? 아이폰은 일단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안드로이드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삐 소리와 함께 충전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아이폰이랑 안드로이드가 모두 후원이 되는 방식은 아니다. 네. 커튼은 수동으로 치면 되네요. 전동은 아니고요. 예. 이거는 VIP라 그런지 모든 구석이 다 가죽이네요. 이런데 지금 다 가죽이에요. 다 바늘땀 보이시죠? 네네네. 아까 그 스탠다드 가죽이랑 똑같은 건가요? 걔는 여기가 가죽이 아니었죠. VIP만 이 손잡이까지 모두 가죽으로 다 감싸서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네. 저 뒤에 수납 공간도 따로 저렇게 마련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아까 일반적인 드림은 아까 저 수납 공간이 없었어요. 네. 근데 얘는 지금 달려있고 요 램프도 지금 VIP만 달려있는 겁니다. 여기 220V 포트도 있고요. HDMI 단자도 있고 USB 포트도 있는데, 보통 자동차에 달리는 230V 단자가 그 전기를 많이 먹는 헤어 드라이기 같은 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 근데 얘는 다 된대요. 그러면은 진짜 연예인들은 안에서 머리도 단장하고 노트북도 쓰고 다 할 수 있겠네요. 보통 이렇게 그 VIP들을 모시는 차들은 운전석과 뒤쪽 사이에 격벽이 있는 차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YG오토 측에서도 이거를 만들까 고민을 했지만, 막상 고객들이 이걸 설치를 하면 앞쪽이 다 가려져 버리잖아요. 시야가 너무 그렇죠. 답답할 것 같아요. 찾으시는 분들이 없어서 네. 연예인이 아닌 다른 고객분들은 그렇게 많이 안 찾아서 설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니면 그리고 커튼 정도도 괜찮을 것 같다. 아이디어인데? 커튼 흔들거릴 때 되게 그 관광버스 같은 느낌 나요. 이게 이제 의자 스위블 기능이에요. 네. 회전 기능. 원래는 이게 있었다고 해요. 막상 고객들이 많이 찾지 않으셔서 일단은 뺐다고 합니다. 사실 이 2열 시트가 돌아가 버리면 회장님이 뒤로 앉으셔야 되는데. 가장 상석은 여기죠. 그렇죠. 그렇죠. 여기, 그리고 지금 얘랑 뒤에 있는 의자랑 거의 똑같은 것 같지만 네. 조금 다르거든요. 뭐가 차이냐면 네.
아까는 종아리 받침까지밖에 없었죠. 하지만 얘는 발 받침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껴주는 거는 순정인가요? 이렇게 앉아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등받이도 제가 최대한 눕혀볼게요. 얼마나 편해지는지. 거기까지? 가리려고 해서 더 이상해진 것 네. 같아요. 아 이거는 정말 1등석을 방불케 하는. 근데 진짜 편하다. 예. 오늘 촬영 여기서 접죠. 지금 뒤쪽 자리에는 다 똑같은데 여기 없습니다. 종아리 받침도 있고. 네, 여기 없고요. 이 VIP는 똑같은 가죽이지만 조금 더 좋은 가죽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정도 차급에 주로 달리는 편의 장비가 와인바. 와인바. 얘는 지금 옵션표에도 와인바가 없었던 것 같은데. 네. 근데 누가 차 안에서 와인바 마셔요? 와인 마셔요? 마시는 사람들도 있죠 뭐. 난 뼛속부터 서민이라서 차 안에서 와인을 지금 마신다. 자세는 거의 리뷰가 아주 VIP네요. 자 빨리 내리세요. 촬영 끝났나요? 네. 어유 잠깐 잠들었네. 네, 저희가 YG 오토에서 만든 스프린터를 만나봤는데요. 네, 이제 가격 같은 경우에는 유로 코치는 6,996만 원부터 1억 890만 원까지 이렇게 있고요. 유로스타 같은 경우에는 1억 2,980만 원부터 1억 7,930만 원까지. 저희가 방금 탔던 차가 1억 7천, 1억 8천이네요. 1억 8천. 그리고 여기에 에어 서스펜션이랑 LTE까지 추가하면은 1,100만 원이 더해지는 거죠. 그러면 한 2억 되겠네요. 예, 2억 정도 되겠네요. 예. 자, 저희가 스프린터를 만나봤는데요. 오늘은 디자인이랑 실내 편의 장비 같은 걸 싹 구경을 해봤고요. 주행 느낌은 어떤지 며칠 후에 신차를 빌려가지고 도로에서 한번 직접 느껴보도록 합시다. 네. 자, 그럼 지금까지 YG 오토에서 은희, 판이었고요. 네. 다음에 또 시승하면서 찾아볼게요.